스피노자는 감정 역시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음악도 기하학적인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은 욕망, 기쁨, 슬픔이라는 세 가지 기본 감정이 이루는 변주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델은 어라우절, 각성과 플레저, 쾌락의 직교좌표축에 감정들을 배치하였고 이 모델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의 축으로 감정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두 모델은 데카르트의 직교좌표축을 사용한 데 비하여 극좌표축을 사용한 모델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감정 모델은 이러한 다양한 감정 모델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근거한 감정지도 모델로서 임마누엘 더만의 감정지도 등을 참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 슬픔, 욕망의 3대 기본 감정에서 다른 감정들이 합성, 파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더만이란 분이 만든 것이고 옆에 있는 것은 그것을 어떤 분이 흑백으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쁨이 플레저로, 슬픔이 페인으로 대치되어 있어서 단지 기쁘다 슬프다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긍정과 부정의 음양론적인 대비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능동적인 감정과 수동적인 감정을 나눴는데 능동적인 것은 영향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이고 수동적인 것은 영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감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진리에 대한 인식을 방해할 수 있고 그것이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감정이 제외된 이유일 것입니다. 감정은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고 상상, 근접성, 유사성, 동요, 모방, 전환 등의 방식으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은 욕망, 기쁨, 슬픔의 변주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체는 악기나 연주자이고 정신은 지휘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욕망은 멜로디이고 기쁨은 영향이 증가될 때 이 멜로디가 장조로 연주되는 것이며 슬픔은 영향이 감소할 때 이 멜로디가 단조로 연주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악은 신체와 정신 모두를 필요로 하며 어느 한쪽만으로 제대로 연주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데카르트의 환원론적인 방법론으로 정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신체만을 가지고 이 음악을 연주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아닌 불협화음만 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에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백도어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은 바뀌게 됩니다. 이성은 감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수동적 감정을 능동적 감정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경탄은 스피노자가 얘기한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인 직관적 인식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칸트의 숭고함, 쇼펜하우어의 시간 공간 인과율의 충족 근거율에 기반하지 않은 인식, 니체의 비극의 아름다움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문항8개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전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8개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욕망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성의 경계 부분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근접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에서 스피노자가 얘기한 영향과 감정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성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영향의 감소이고 그렇게 되면 슬픔이 옵니다. 왜냐하면 욕망할 수 있는 대상
얻을 수 있는 욕망의 아이템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항상성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 역량의 증가이고 그렇게 되면 기쁨이 옵니다. 얻을 수 있는 욕망의 아이템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뇌의 3권 분립과 삼위일체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연계 림빅 시스템이 뇌에서 사법부에 해당하며 에고를 기준으로 좋고 싫은 것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곧 긍정과 부정, 기쁨과 슬픔, 쾌락과 고통을 다는 저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림빅 시스템의 저울은 실제로는 뇌의 보상회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슬픔과 기쁨에 숨겨져 있는 연결고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참한 날엔 스피노자의 저자인 발타자르 토마스는 어떤 슬픔도 그 안에 숨겨진 한 조각의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전환시킬 여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VTA, 벤트랄 테그멘탈 에어리어에서 아미그달라, 편도체로 가는 도파민 경로가 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긍정적 감정을 담당하는 도파민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언뜻 보면 모순적인 구도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스피노자가 300년도 전에 간파한 내용들이 당시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묻혀버리고 말았지만 현대 뇌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연구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철학자에게 시대를 너무 앞서간다는 것은 동시대에는 알아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영광인 동시에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라도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비극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